네, 2021년 3월 26일 이정훈입니다. 기자가 이제 구경꾼 직업인데요. 직접적으로 무슨 정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하면서 보게 되면은, 아, 저 사람은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못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다 계속 경고를 날리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정책에 실패를 했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해서 또 특종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국가와 관련된 문제를 못한다 그렇게 하지마 그러는데 그 사람이 기를 쓰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실패를 하면은 내가 맞췄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딱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정은, 정은인, 인의를 믿지 않는다. 문재인을 믿지 않는다. 헤매는 문정권의 북핵 미사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일 아침 북한이 동해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설명을 했네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현무4 미사일, 북한판 현무4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현무4가 뭐냐?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갔다 퐁승거려서 떨어지는 게 탄도미사일이잖아요. 근데 이 현무4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탁 튀깁니다. 이렇게 도약을 하면 탁탁, 조약돌이 물에 떨어지면 탁탁 튀면서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이제 소련이 과거에 개발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쭉 갔다가 떨어지면은 이쪽에 있는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러한 그 요격 미사일들이 레이더로 잡고 딱 쏴서 맞춰버리면 폭파되잖아요. 요격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탁 튀겨서 풀업, 도약했다 또 떨어지게 하게 되면 여기서 당황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탁 튀겼다가 올라가는 만큼 속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은 멀리 쏘고 상대방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속이는 데는 좋지만은 뭐 강한 속도, 운동력은 나지 않는 게 약점이죠. 네. 북한이 쏜 게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입니다. 북한도 이제 KN-23이라고 미군이 명명한, KN은 코리아 노스죠. 그냥 미군이 붙인 그냥 임의의 뭐랄까 그냥 뭐 닉네임이라 그럴까 겁니다. 23형인데 2.5톤 탄두를 싣고 600km를 비행했다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각도로 쐈는지 몰라요. 보통 미사일을 쏘는데 일부러 수직으로 많이 쏘면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낙하하는 거리가. 그죠? 요 평면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쏘면 쭉 가면 멀리 가겠죠. 북한이 아마 멀리 쐈으면은 이번에 이거 한일 간의 중간 수역에 떨어지게 했으니까 일본 EEZ에 떨어지지 않게 한 거죠. 떨어졌으면 또 일본이 또 문제 삼아서 UN 제재가 들어오고 할 테니까 그걸 피한 건지도 모릅니다. 고각 발사를 안 했으면 더 멀리 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의 이번에 쏜 미사일은 현무4와 같은 뿌리인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소련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핵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북한은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그 비핵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북한이 바락바락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현무4는, 우리 현무 미사일은 다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는 항상 미사일에 탑재해 놨다가 바로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액체로 쏘는 미사일이나 로켓은 발사하기 하루 전쯤에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적국이 탐지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이쪽이 불바다가 되는데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의 미사일은 대개 액체였는데 지금 고체 연료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체가 개발되면 이 KN-23형을 지대지 미사일로 쓸 수도 있고 또 변형을 시켜서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심포급 잠수함에 싣는 SLBM으로 전용할 수도 있죠. 자, 현무4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한 4개월 지났나요?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바뀐 18년에 갑자기 신년사를 따끈따끈하게 발표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확 끌어당겨가지고 뭐 미북 정상회담까지 또 그전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요리를 했던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시작이 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쫄았었어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도 열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고 미국에 매달릴 시점인데 그 다음 날인 4일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했죠.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자기도 자신이 없었는지, 지금 그때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 그 탄도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그 화약이 들어가는 거기에 중량 제한을 가했는데 그걸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두가 2톤이나 되는 현무포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현무포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자랑할 때 대통령도 그랬고 전술핵 무기급이다라 그랬는데 전술핵에 있는 탄두의 위력은 20톤에서 수 킬로톤, 킬로톤은 1000톤이니까 수천 톤급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현무4는 2톤이니까 아주 작은 전술핵의 0.1%밖에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저 땅속, 그리고 이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깊숙이 있는 김정은 벙커, 뭡니까? 뭐라 그러지? 벌봉자 쓰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김정은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벌봉자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에 숨어 있는 벙커를 부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개발한 투하하는 벙커버스터 폭탄이 탄도 중량이 286kg짜리가 있어요. 전체 중량은 2.2톤이지만. 근데 이것이 떨어뜨리면은 강화 콘크리트는 6m를 뚫고 땅은 한 30m, 30m 뚫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GBU-57이 있는데 이거는 탄도 중량이 2.4톤입니다. 굉장히 세죠.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도 한 60m 뚫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무포는 GBU-57의 3배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벙커를 부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술핵이라는 걸 금방 제가 꺼냈는데, 전술핵은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왜 내비게이션 자동차 운전하면 내비게이션 보고 하잖아요. 그 GPS 위성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GPS 위성 덕택에 지금의 미사일들은 핀포인트 어택, 아주 그냥 바늘을 콕 찌르듯이 정확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GPS가 없던 시절에는 표적을 정확하게 못 맞추니까 표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전체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에리어 타격, 지역 타격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융단 폭격을 해버리거든요. 포격을 하거나. 그래서 포사격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수없이 때리다 보면 어느 한 발이 표적을 잡는 걸로 했었죠. 근데 GPS가 딱 보편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그걸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수천 톤의 폭탄이나 미사일을 떨어뜨려야 됐던 걸 이제는 한 0.5톤짜리 미사일 한 방이면 딱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이 하던 역할을 미사일 한 방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미사일을 전술핵급 미사일이라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의 화력은 전술핵에 있는 거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무포가 대단한 무기라고 자랑할 때 전술핵 무기급이라 그러는데 화력은 10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무포를 설명하겠습니다. 현무포는 탄도 중량이 4톤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사거리는 한 500km 가는데 지하 한 300m에 있는 김정은 벙커 파기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땅에 떨어질 때 꽝 부닥치면 여기서 터져야 되잖아요. 안 터집니다. 딱 떨어져서 운동 에너지로 땅을 파고듭니다. 약간 파고 들어가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시한폭탄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폭탄을 그때 터뜨립니다. 그럼 땅이 울리겠죠. 그죠? 지하니까 충격이 그대로 가게 되면 막 김정은 벙커는 정확하게 못 찾아도 땅이 울리니까 지진이 나서 다 폭삭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탄도 중량 2톤짜리는 사거리를 800km로 한 현무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과 관련해서 북한이 바로 이제 현무 2톤짜리, 2.5톤짜리를 쐈으니까 현무포를 거의 따라온 거죠. 미국은 훨씬 더 발전해서 신의 지팡이, 로드 오브 갓이라고 하는 미사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무는 땅에서 쏘지 않습니까? 잠수함에 쏴도 마찬가지고 쭉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마하 10이다 그러는데 이 올라갈 때 공기 저항 때문에 힘이 들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아주 우주에 위성을 띄워놓고 여기서 그 화약도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 하나를 팍 쏘는 겁니다.
화약이 없어요. 탄두가 없어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죠. 발사해주는 힘이 있죠.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올라가는 걸 보고 이쪽에서는 레이더로 보고 아 저놈이 떨어질 거구나 해서 이제 패트리어트 잡을 텐데 이건 그냥 쏴버리고 속도가 빠르니까 패트리어트 레이더로 볼 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쇳덩어리를 이렇게 길게 쏘니까 지팡이 같다 그래서 신의 지팡이 로드 오브 갓하가 이게 결국 뭔가 하면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유성이 있죠. 유성. 이게 지구에 큰 게 와서 떨어지면 뭐 화산 폭발보다 큰 위력을 내잖아요. 핵이 없는데도. 미국은 이런 걸로 해서 관통탄보다 더 센 위력을 발휘하겠다는 건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현무도 그런 개념으로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무탄두를 쏘는 건데 운석을 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개념으로 미국은 이제 그까지 가 있습니다. 현무포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작년 3월 중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남세규 ADD 소장 등과 함께 태안에 가면은 ADD 시험장이 있습니다. 안흥면에 있는데 거기서 현무포 2발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통제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국립해양조사원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해안 일대의 항행경보 자 어디는 배가 가지 마라 이쪽은 지나가지 마라 위험하다고 경보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그쪽으로 미사일을 쏘죠. 이러한 발표를 안 하고 쏘게 되면 전 세계가 시비를 걸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쏜 것도 이런 걸 다 발표하고 합니다. 책을 안 잡히려고. 그래서 정보기관은 미리 알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발표를 안 하니까 이 정권이 수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시험 발사에서 한 방은 성공했고 한 발은 불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거를 800km인지 400km인지 충분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고각으로 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갈 수 있는지만 시험해버리고 멀리 가게 되면 중국도 놀래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 지난 7월 23일 날 문 대통령이 ADD 방문해서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무포 개발을 자축한 거죠. 현무포는요. 일단 고각으로 쏴주면 한 1000km까지 올라갑니다. 한 100km 이상 넘어가면 대기권인데 대기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지는데 자체 무게에다가 지구 중력이 보태져갖고 2톤짜리 탄두가 떨어지면 마하 10으로 떨어지거든요. 땅은 한 300m를 파고들 거로 보입니다. 고체 연료 탑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무기죠. 저는 여러분들은 평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평화를 하려면 군비증강을 하자는 주의자입니다. 군비증강 속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군비증강을 안 하면 오히려 싸움이 납니다. 저는 키가 크고 그래서 키 큰 친구들하고 이제 학생 때도 양아치 같은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는데 뭐 주먹질 좀 하고 건들지 마 이래야 살지 알았어 맨날 이러면 밥도 뺏기고 시험 볼 때마다 보여줘야 되고 맨날 시달립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세력 균형을 잡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게 저희 경험이고 제가 공부한 국제정치학 또한 세력 균형으로 평화를 잡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전에 탄도미사일을 쏜 날 문재인 대통령 항우연을 방문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저는 어제 보니까 오후쯤 청와대 상공에 헬기가 내리더라고요. 대통령 갔다 온 거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75톤의 추력을 힘을 내는 로켓 엔진 개발했습니다. 그걸 4개를 묶어서 1단이고 그 위에 1개를 올려서 2단을 하고 그 위에 현무에 올라가는 또 3단을 해서 그 위에다가 위성을 올려갖고 발사해서 로켓들은 다 연소되면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위성을 지구에 올리는 그게 이제 발사체가 누리호인데 그 4개를 묶은 것들을 불을 붙여본 겁니다. 제대로 타고 있는지 3개만 타고 하나가 안 타면 막 꺾어져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종합 점검하는 걸 대통령이 가서 봤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75톤 엔진을 먼저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시험 발사했죠. 1개만 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개를 묶었으니까 4개의 불을 붙여보고 일단 성공한 건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1단을 붙여서 누리호를 졸업하겠죠. 그런데 이 누리호 문제를요. 제가 이 항우연하고 이제 옛날에 기사 쓰고 해서 뭐 다투기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10월 달에 이제 누리호를 최종 발사하겠다는 게 항우연의 주장인데 두고 봐야 돼요. 왜? 지금 항우연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주 내부 싸움이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임 원장을 뭐 징계한다 그래서 시끄럽다가 이번에는 또
그 전전임 원장 문제로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항 의원이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심각해지듯이 진보 보수가 대립이 있지, 항 의원이 지금 콩가루 양쪽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과기부가 조모 전 원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조 원장이 뭐 반발하고 해서 좀 난리인데, 이러한 항 의원 관리를 문정권은 안 해왔습니다. 이 항 의원에서 아까 75톤짜리 추력 처음 로켓 개발해서 시험 발사한다고 하다가 제때 못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죠. 실패가 두려워서 못한다라고 썼더니 막 그 당사자인 조모 원장이 뭐 소송을 걸고 그랬는데, 나중에 과기부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발사 연기를 허가해주면서 이유를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연기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보도가 오보라고 시비를 건 사람이 아까 조모 원장이었거든요. 이런 데입니다, 여기가. 근데 그 조모 전 원장이 지금 또 과기부랑 다투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항공우주에는 과학자들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끌고 나가는 과학 행정가가 없다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 특히 항공우주 쪽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정권이 특별히 관리도 안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그건 이미 알았잖아요. 북한도 그쪽에 배들 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했으니까. 문 대통령은 할 일 없이 항우영 가서 일단 로켓 뭐 지상 연소 시험하는 거 구경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항우연을 방치해뒀냐 이거예요. 벌써 발사했어야 될 걸 아직도 못하고 질질 끌고 있냐 이거예요. 참. 이렇게 질질 끌면, 방위산업업체 끌면은요, 지체 부담금 부과해갖고 기업체 망합니다. 지금 항우연은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정권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예. 이런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오늘이 바로 3월 26일이 천안함 11주년이죠. 세군 이함대에서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뭐 여기에도 뭐 야당 정치인으로 못 오게 한다, 온갖 정치적 색깔 다 집어넣더니 오늘 문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쫓아왔으면 세계 최고 수준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KF-X도 곧 국민에게 선보이게 될 것이다. KF-X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죠. 저는 저거 경제성이 매우 나쁜, 경제적으로 실패한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이게 처음 사업할 때부터 반대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이제 와서 KF-X를 자랑해. 특별히 도와준 것도 없고, KF-X 개발한 사람들은 다 적폐 세력이라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리고 또 갑자기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아니,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미동맹 와해시키고 한미 미래사령부 만들어서 한미연합사 파괴하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인데, 뭐가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궤변이죠. 지금은 남북, 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시컨 한미관계 얘기하고 나서는 또 미국이든 뭐든 다 남북관계 좋게 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은 아직도 대북정책, 방위정책, 국방정책이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문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참 저 사람 말은 믿기가 어렵고 궤변이다 그러는데, 거꾸로 김여정이 하는 말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남조선 앞날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여정이는 했었거든요. 3월 16일 담화에서.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판 현무포를 시험 발사해서 남한을 바짝바짝 조입니다.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략, 미사일 전략, 우주 개발 전략, 국방 정책에 헤매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여유를 잡았다가 북한 핵도 해체하지 못하고 북한한테 이렇게 속임을 당하냐 이거예요. 문재인은, 그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현무포 개발을 17년에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에 김정은하고 만나고 어쩌고 한 거는 김정은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여정에 시켜갖고 떼떼라 그러고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문재인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남북교류는 쇼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평화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다투고 있죠. 군비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하면서 평화로 가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전 체제를 종전 선언하겠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요, 대화도 필요하지만 군비 경쟁을 해서 세력 균형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쪽을 붕괴시켜서 서독처럼 흡수해버리면 동독을,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평화가 오는 거죠. 이렇게 세력 균형 잡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를 무력을 약화시키면 거꾸로 우리가 불리해져서 전쟁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추진한 문재인 노선이 틀렸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탈핵 정책 실패, 시인을 안 해서 그렇지 엉망진창이죠. 부동산 25번 대책 내놨는데 부동산 정책도 지금 LH 사건으로 뭐 엉망진창. 한동안 일본에 대해서 반일파리 하더니만 또 일본하고 잘 지내겠다고, 동경올림픽에 북한이 오면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동경올림픽 외국인 없이 한다 그러니까 쩝쩝쩝하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줄줄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비핵화 강조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은데도 미북 회담 주선했다가, 이게 다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책임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책임을 물어야 저런 엉터리 정권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